결코 원하지 않았던 선물.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 필립 얀시는 슬픔과 고통에 관한 목회적이고 통찰력 있는 책으로 유명하다. 현재 그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앞으로 힘든 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했던 일을,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기 원한다. 슬픔 앞에 대부분 사람은 말문이 막힌다.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 앞에서 그들은 말을 잃는다. 물론 그런데도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단순히 무언가를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맥락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공감하고 답을 줄 수 있을 때 대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립 얀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잡지의 편집자였던 그는 주로 고통을 주제로 한 약 20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가 판매되었다. 이는 아마도 그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기 전부터 고통이라는 주제를 항상 개인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사. 모든 것은 얀시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아마비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얀시 아버지는 철폐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교회의 동료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계의 지원을 포기했고 사망했다. 이와 같은 경험과 매우 율법적이었던 교회는 얀시가 일찍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독서와 후의 글쓰기는 기독교적인 편협함과 자신의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가 되었다. 그는 항상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책을 씁니다. 저를 괴롭히는 문제들과 제가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가족의 재난이 얀시의 형인 마셜에게 닥쳤다. 그는 매우 총명하고 뛰어난 음악가였으며 절대 음감을 지녔다. 2009년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뀌었다. 마셜은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복잡한 뇌수술로 목숨을 구했지만 이후로 그는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었다.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의 기사에서 얀시는 형이 어떻게 삶을 회복하기 위해 싸웠고 다시 걷는 법을 배웠으며 실어증을 치료했는지 이야기한다. 그가 몇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른들은 종종 그의 장애를 모르는 척했지만 아이들은 항상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결국 모든 것이 그에게 너무 벅차게 되었고 그는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그 시도는 얀시가 강조하듯이 감사하게도 실패했다. 그리고 치료 지원 덕분에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계획하고 대부분은 혼자 해나간다. 투사 얀시. 필립 얀시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어떻게든 모든 문제를 극복했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척추가 부러지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회복했다. 다시 건강을 되찾자마자 열렬한 산악인이었던 그는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콜로라도에 있는 14,000피트가 넘는 54개의 산을 모두 오르겠다는 도전을 제기했다. 그에게는 3개의 봉우리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빠르게 만회했다. 1년 전 얀시는 스키를 타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저는 제 다리에게 내리막길을 달리라고 분명한 지시를 내렸지만 다리는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나무에 부딪혔죠. 그의 장비는 망가졌고 그는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 이후로도 유사한 실패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친구들은 그가 심하게 느려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의를 찾아갔다. 그는 당신은 너무도 건강합니다, 필립. 당신은 파킨슨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라고 보장했던 의사였다. 이 신경과 전문의의 올해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얀시에게 우려했던 대로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진단에서 수용까지.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이 민첩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달랐다.
그는 갑자기 셔츠를 입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그럼에도 그 질병을 확인한 것이 얀 씨에게는 매우 힘들었다. 비록 그 영향이 아직은 매우 강하지 않지만 이 질병은 치료할 수 없는 것이었다.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은 계속해서 끊어질 것이다. 처음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신중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꼬리표를 갖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단순한 필립이 아니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필립이 되는 것을요. 그는 어디에서나 자신이 여전히 예전 모습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가 구기 경기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할 때까지 말이다. 그의 반사신경이 너무 늦게 작용했던 탓이다. 이제 그에겐 장애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다시는 산악자전거를 타거나 14,000피트의 봉우리를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얀 씨는 다음과 같이 썼다. 노화를 간략하게 예견해 보자면 장애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적인 일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라서도 안 되며 걷기는 제가 발을 질질 끌지 않고 높이 드는 한 저에게 가장 안전한 형태의 운동입니다. 예전에 제가 형과 산책할 때 속도를 늦춰야 했듯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얀 씨는 자신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스포츠 영웅들과 대통령들을 인터뷰했고 연사로서 세계를 누볐으며 수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물론 자신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이 장애인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단을 받은 후 얀 씨는 갑자기 여러 성경 구절을 다른 눈으로 읽게 되었다. 한 친구는 그에게 시편 71편을 상기시켜 주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이렇게 간구한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후에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것이 바로 얀 씨가 하는 일이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 그는 감사를 실천한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공격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관한 자세한 기사를 썼다. 왜라는 질문에는 거의 대답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분명히 말한다. 저의 미래는 물음표로 가득하지만 저는 지나치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훌륭한 의료 서비스와 친구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러한 상품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고통에 관하여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실천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장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